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68회차의 A매치 총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는 이번 시즌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유로 2024에 진출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독일, 헝가리, 스위스와 같은 강팀들과 함께 그룹 A에 속해 있으며 최근 예선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주요 선수들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콧 맥토미니, 에스턴 빌라의 존 맥긴 등이 있으며 이들은 최근 경기에서도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브롤터는 피파 랭킹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경기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0대 14로 대패한 것을 포함해 여러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패배했습니다. 이 팀의 수비력과 공격력 모두 약한 편이며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 장소가 중립지대인 포르투갈이지만 스코틀랜드의 전력이 훨씬 강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유로 2024를 대비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 할 것이며 이는 지브롤터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최근 몇 차례의 친선 경기에서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승리했고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하며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지브롤터는 리투아니아와의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스코틀랜드가 이번 경기를 3대0 혹은 4대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강력한 미드필더와 공격진이 지브롤터의 약한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로 2024를 대비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22년 피파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이번 유로 2024 예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주요 선수들로는 루카 모드리치,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이반 페리시치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친선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북마케도니아는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지만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습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유로 2020 본선에 진출했으며 최근 예선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란 판데프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리더십이 돋보이며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나 북마케도니아는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 크로아티아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마케도니아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양 팀의 전력 차이를 보여주며 크로아티아가 홈 경기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2대0 혹은 3대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미드필더와 공격진이 북마케도니아의 수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홈 경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마케도니아도 강한 투지를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이므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크로아티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알바니아는 이번 시즌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 2024 예선에서 알바니아는 특히 수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중요한 경기에서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알바니아의 주요 선수들로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활약 중인 엘세이드 히사이와 마론 라시 등이 있으며 이들은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홈과 원정 경기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친선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리히텐슈타인은 최근 몇 년간 국제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이번 시즌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이 부족하고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요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력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번 경기는 알바니아가 2대0 또는 3대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바니아는 강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이며 리히텐슈타인은 이러한 알바니아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알바니아가 유로 2024를 대비해 전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알바니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조별리그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인 잉글랜드입니다. 예선 막판이나 최근 A매치에서의 성적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케인 등 주전 멤버들이 투입이 된 상황에서는 경기가 잘 풀리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케인이 만들어주는 공간을 벨링엄이 공략하는 등 공격적인 무브와 전술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 즐비한 것이 팀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고전시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력이 의외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보스니아의 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예선 성적이 1승 7패에 그쳤을 정도. 일단 제코가 어느 정도 괜찮은 시즌을 보낸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대 교체가 더딘 가운데 주요 미드필더 피아니치가 국대 은퇴를 선언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 손실입니다. 잉글랜드가 우세한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이며 결국 체급이 높은 잉글랜드고 주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공간 활용이나 공격력이 상당히 뚜렷한 편입니다. 플레이오프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보스니아의 전력이나 유로 예선에서의 경기력은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독일은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잡아내면서 독일에게 쏠려있던 의문의 시선을 어느 정도 반전시키는 데 성공한 상황입니다. 물론 독일의 문제는 내려앉아버리는 상대에 대한 대응이기는 했지만 펠크루그와 크랙 비르츠 무시알라의 합류로 인해서 평가가 상당히 괜찮아진 편입니다. 일단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경기력과 전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로나의 도브비크, 첼시의 무드릭 등 공격진의 전력은 만만찮은 편입니다. 다만 플레이오프에서 하위 전력에게도 먼저 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의 견고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 최대 약점입니다. 일단 진첸코 같은 경우도 갈수록 폼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수비수로 기용되지만 수비를 못한다는 비판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예선에서도 잉글랜드, 이탈리아의 체급을 극복하지 못한 면모가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의 우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력과 전력에서의 크랙 요소들을 합치면서 평가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도 전력에서 앞서는 팀들을 제대로 공략한 것은 아니기도 했고 특히 공격진에 비해서 수비진이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독일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